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퀀텀 점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 대기업의 밑바닥부터 시작해 미국 대선 캠프의 고문까지 역임한 류에이원은요, 11년 동안 5만 명의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흑수저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특이한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실수를 대하는 자세인데요. 이 실수를 실패로 여기는 순간 일어나지 않은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고 도전을 망설인 나머지 결국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현 시점의 문제점을 지시하게 되고 이를 통해 발판으로 삼아 성공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기고 지는 건 병가지 상사다. 즉 일상적인 일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배우느냐가 바로 성공의 비결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도전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요. 원부동산 개발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살짝 오프닝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도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대표님께서는 혹시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실패의 네. 아이콘이었죠. 과거에. 진짜요? 네네네. 오.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 네네네. 그럴 때마다 좀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게 되지 않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 좀 오기가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생겼고요. 오.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한 원인을 정확히 오.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발전될 수 있는 우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그럼 네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성공한 사람들의 일부분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역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대표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요즘 보니까요, 6.19 대책으로 뭐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향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네.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아파트 자체에 이제 전매 제한이 좀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네. LTV나 DTI에 대한 요건을 좀 강화하면서 접근성이 들어갈 수 있는 관문 자체가 좀 좁아졌죠. 그래서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선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피스텔이나 소형 이렇게 아파트. 소형 아파트 네.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일시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오피스텔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 좀 간과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에 조금 확실히 유의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입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량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꽤 많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전매 제한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100세대 기준 잡아서 넘을 경우에 전체 용적률 3,000m² 이상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세대를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줘도 임대에 대한 수익, 임대 소득에 대한 거를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꼭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되고요. 기존에 가구가 있는데 오피스텔을 샀을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보거든요. 업무용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면 네. 임대사업자를 내고 실제로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좀 무시하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는 게 좀 쉽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피스텔은 공급량이 굉장히 많고 입주돼야 할 양들이 많기 때문에 월세는 당장에 월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개념이 있겠지만 한 1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 차익이
월세 받은 만큼 떨어지게 되면 번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네.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의사항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손자병법 이제 조금 들어봐야 할 텐데, 지난 시간에는 5편 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네네. 오늘 어떤 내용 좀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그 6편입니다. 네. 세 중에서도 허장성세라고 해서 네. 세력은 약한데 이렇게 막 힘주고 있는 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전쟁에서는 이제 그런 게 먹힐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투자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과거의 손자병법은 상대방의 세력을 잘 어떤 병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허실, 허실. 상대방의 허점이 무엇이냐, 어허. 그다음에 실익을 어떤 쪽으로 취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병사들이 힘이 약하지만 북을 친다든가 아니면 연기를 많이 피워서 세력이 많은 것처럼 혹은 이렇게 언덕 너머에서 말들이 타고 많이 넘어오는 것처럼 병사들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들을 그 주위를 막 뛰게 해서 먼지가 이렇게 일으면서 말굽 소리가 많이 나게 하면 상대 진영에서는 엄청난 병마들이 그렇죠. 오는갑다 해서 이렇게 겁먹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시대로 와서 부동산 쪽으로 관련돼서 이걸 허실을 좀 갖다 놓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자체의 허실점이라고는 거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좀 저평가돼 있다 아니면 좀 평가가 많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 자체도 실제로 거기에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싼 이유가 있고 높으면 높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사는 쪽에서 허실보다도 파는 쪽에서 허실, 그러니까 허점을 보이지 않고 실익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시간에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허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허실을 좀 따졌을 경우에 급하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으로는 좀 시간을 길게 잡고 급매물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봐가지고 사는 부분들. 그다음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물건이 급매물입니다라고 하고 팔면 허점을 보이는 게 되겠죠. 그래서 네. 급매물이지만 급매물 같이 안 팔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출을 조금 일부 좀 끼고 이렇게 매물을 내놓는.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는 싸게 내놓는 급하게 내놓는 이런 느낌을 안 받고 대출을 좀 끼고 이렇게 팔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에서 네. 내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팔아 봐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를 좀 끼고 파는 방법, 월세를 좀 끼고 파는 방법. 네.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는다는 개념보다도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존에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월세를 좀 낮게 잡아서 먼저 실입주자, 상권을 형성해 줄 사람한테 임대를 준 다음에 이렇게 내놓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특히나 저기 시골에 있는 땅들, 사람들이 잘 안 찾는 땅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일부 좀 끼고 네.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매수자의 입장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초동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좀 조치를 해놓고 이렇게 팔게 되면 허점보다도 실익을 많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오늘 부동산 손자병법은요, 제6편 허실에 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강의 시작하기 전인데도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동산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손자병법에서는 허실, 상대방의 허점과 본 진영의 실익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따지는 허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시대에 왔을 때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허허실실입니다. 네네.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처음에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요. 네. 투자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를 몇 가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게 바로 정보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부터는 허허실실해야 실제로 부동산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가장 정보죠. 전쟁도 마찬가지로 정보입니다. 정보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즉 사느냐, 죽느냐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실 때 정보를 잘 파악해야만이 나의 소중한 돈이 살아서 나한테 기쁨을 주느냐, 아니면 그 소중한 죽느냐. 돈이 죽어서 나한테 아픔을 주느냐, 슬픔을 주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현재에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이제 저번 주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병세를 볼 때 실제로 위치, 그다음에 타이밍, 시간,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모도 또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규모입니다. 규모.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규모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규모라는 얘기는 사람이 얼마나 그 지역에 많이 들어와 주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여주느냐, 유동량들이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소비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잡히는 토지나 건물을 팔 때는 좀 파는 사람 입장에서 허허실실하고 팔아야 되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허허실실하고 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허허실실을 왜 해야 되냐면 꼭 이 물건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상대방한테 전해지게 되면 매물 자체의 가격이 좀 뛰게 되고요. 네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물건을 꼭 팔아야 되는 뭐 긴박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네. 자금에 대한 압박에 의해서 이걸 꼭 팔아야겠다 이런 게 상대방한테 전해졌을 경우에 매물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는 네.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급한 자금이 좀 필요하신 매도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좀 끼는 방법, 그다음에 전세나 월세를 좀 내는 방법, 네. 그다음에 좀 가격을 미리 조금 더 올려놓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래서 매물에 대한 값어치를 상대적으로 좀 올려놓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나 이 물건 아니어도 다른 물건도 있어요. 혹은 다른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자금의 여유는 넉넉하게 있지만 이 자금의 여유로 이 물건을 살 필요까지는 있을까요? 라는 이런 뉘앙스를 좀 주게 되면 서로 긴장감이 있는 네.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나는 당연히 팔아야 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당연히 사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긴장감이 없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니 연애에서만 밀당이 필요한 게 아니네요. 부동산 그렇죠. 시장에서도. 부동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급하게 매물로 내놓을 때도 좀 허허실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네. 내놓고요. 사시는 사람 입장에서도 허허실실. 그래서 사는 입장에 봤을 때는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 건물, 그 땅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지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형성돼 있는 사람들, 상가라면 상권 형성돼 있는 시장 규모를 좀 보고 일자리나 그렇죠. 네. 좀 다리품을 팔으면서 긴 시간 동안 좀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물건을 내놨을 때 좀 사람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파는 게 맞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생각을 뭐 아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약간은 조금 속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절대 속이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값어치를 좀 끌어올려주는 거죠. 오히려 허허실실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이렇게 팔려고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값어치가 오히려 평가절하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을 속이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속이는 건 아니지만 밀당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애처럼. 근데 연애와 비유하자면 또 좋은데 너무 싫은 척 튕기면 그럼 말하라, 나 다른 사람 만날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도 네네. 좀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요령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걸 급하게 팔려고 하면 그죠? 사랑하는 연인도 막 너 좋아 하고 쫓아다니면 이렇게 좀 피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을 팔 때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많은 부동산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도 제 물건 내놓고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얼마 사람들이 계속 돌다 보면 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도 가도 이 물건 있고 저기도 가도 이 물건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나나 두 군데 업체에 딱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한두 그 군데. 가격 이하는 좀 안 팔겠다라고 좀 지정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급하게 자금들이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내놓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좀 자금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좀 일으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놓으면 네. 내가 너무 급하게 팔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한번 팔겠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619 619 정책에 네. 의해서 이제 LTV나 DTI 여러 가지 이제 쪽집게 세법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하니까 급하게 아파트 값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시에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궁중 심리가 작용될 때는 좀 머무르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내 소중한 물건을 여기저기 막 뿌려놓게 되면 좀 값어치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죠. 많은 부동산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떠한 물건에 어떠한 금액대의 물건을 찾고 있으니 좀 추천을 해달라 이런 부분도 발품을 많이 그렇죠. 팔아야 발품을 되죠. 많이 팔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감소시킬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손자병법은요, 제6편 허실에 관한 이야기 좀 살펴봤습니다. 자,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했다는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다양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세미나 일정을 좀 참고하셔야겠죠? 어떤 내용들로 준비되어 있나요, 대표님? 저희가 세미나를 내일은 부산에 갑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부산은 가끔 1년에 한 10번 정도 가고 싶은데 많이 가야 한두 달에 한 번씩 가니까 대여섯 번 많으면 6, 7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부동산으로 정말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와서 세미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저희가 여의도의 저희 사무실에서 매주 정말 부자들을 위한 투자 방법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KTX 부산역사 2층 201호 해운대실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8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도 8월 11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 원부동산 개발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좀 살펴볼까요? 서울 강북구 번동 139 해모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노후 대비용으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57번지는 임대 중이고요. 서울 강북구 번동 760 현대홈타운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지금 해모로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고 네. 하나는 임대 중이시고 또 월세를 받고 계신다고요. 네네. 오, 투자를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또 매매를 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떻게 투자를 잘 해놓으셨어요? 아니, 못한 것 같아서요. 못한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잘 해놓으신 겁니다. 오, 지금 여기 잘 해놓은 보시면 거예요? 지금 미아동 791-57번지 지금 임대 중이잖아요. 네네. 그쪽으로는 지금 미아역이 있고요. 그 밑으로 미아 재정비 촉진구역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네. 향후 지금 가격 상승 요인이 굉장히 크고요. 오. 또 한 가지는 지금 미아 정비 촉진구역이 정비를 가게 되면 네. 전월세 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많이 뛰게 됩니다. 아, 그러면 네. 실제로 매매가도 많이 뛰게 되고요. 정비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지금 여기 미아동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정비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을 좀 두고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래요? 지금 그 해모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 이렇게 보시면 주위에 지금 녹지 공간이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네. 네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일대가. 그리고 우이천이 바로 근처에 또 있기 때문에 네. 산책로도 충분히 좋고요. 예. 네, 예. 그래서 이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또 한 가지는 이 옆에 대학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월세 시장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예. 맞죠, 어머니? 예. 그러는데 그러면 그 홈타운은요? 홈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위치가 다 그만합니다. 예. 위치로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가장 좋은 게 이제 그 미아동 같은 경우 지금 단독주택으로 있으시죠? 미아동 네. 같은 경우는. 네네. 거기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 예. 지금 해모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개발 촉진구역에서 거의 뭐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 상승 요인이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오. 그다음에 미아동이 그다음으로 좀 많이 강하게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홈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 받고 계시는데 월세 예. 받는 거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오. 네네. 예. 그 더 이상 뭐 떨어지고 이런 건 없이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걸 파신다고 하면 조금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증세, 일가구 중과세 삼주택. 나온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요, 노무현 정권 때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이걸 폐지가 됐거든요. 2019년도에 시행을 해서 2014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이게 다시 부활하기는 좀 저는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거를 다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게 되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렇게 성장가도를 높여가는 시절이 있고
또 성장 가도를 이렇게 억제하는 그래서 안정화 정책이 있고 부양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가 안정화 정책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소중한 물건이 굉장히 지가상승 요인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동산을 이렇게 안정화 정책 때 이렇게 팔아버리면 실제로 부양책이 이루어질 때는 가격 상승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좀 긴 시간 좀 갖고 가시는 게 세 개 다 값어치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네네. 진짜 잘하신 것 같은데, 자, 다음 사연은 또 어떤 고민이신지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논산시 연무 마산리 698 숙박시설을 노후 대비용으로 투자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숙박시설에 이제 투자를 하셨네요. 네네. 네, 노후 대비용 투자 목적이 뚜렷하신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모텔인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언뜻 보면 이제 논 가운데 한 가운데 이렇게 모텔이 있다 보니까 투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노후에 정말 이게 빚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 국도를 지나가는 데에 이렇게 모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대지면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근데 이 자체가요 모텔이 있기에는 굉장히 대지가 크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로도 투자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모텔을 더해서 그 옆에 모텔을 저 추가로 한 동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시설들을 놓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이런 위치에 있거든요. 일본 국도를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이런 위치고요. 이쪽 충남 논산 영무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군 장병들이 어디 가서 훈련받고 이렇게 나오죠? 논산 훈련. 그렇죠. 연무대에서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솔저 아카데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훈련병들이 32% 정도가 이쪽에서 이렇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5년도까지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약 72%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토에 있는 군 장병들을 좀 네. 이쪽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겠다. 솔저 아카데미 타운을 만들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지역의 숙박에 관련된 업들이 굉장히 활력을 좀 띨 수밖에 없는 구조. 그다음에 군부대 자체 내에 훈련병들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훈련병들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관병들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적인 가치로 투자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땅의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모텔치고는 과거에 좀 오래된 모텔이다 보니까 대지 면적을 굉장히 많이 남겨놨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굉장히 많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투자가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미래 가치가 크다고 하니까 네네네. 어떻게 저라도 가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경북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275-2와 278-1번지 토지를 노후 대비용으로 투자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후 대비용으로 투자를 하셨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저도 궁금한데요. 저희 대표님과 상담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제가 요거- 보니까요, 어머니, 네. 이 땅 자체로 봤을 때 노후 대비로 지금 생각하시고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옆에 278-1번지랑 같이 이제 연결해서 네네네. 저는 뭐 이제 집을 좀 더 크게 확장하려고 샀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서 조금은 그래서 예.
노 대비도 되죠. 제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냉천이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 좀 크게 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금우역을 지나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경산에서 쪽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강하게 움직이는 데가 또 어디가 있죠? 대구죠. 예, 예. 그죠? 대구 쪽이 굉장히 커집니다. 냉천리 자체가 커지진 않고요. 그다음에 네. 땅 자체 넓이로 봤을 때 약 30평 이쪽 저쪽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275의 2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면으로 다 편입돼 버렸고요. 275의 2번지와 278-1번지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를 약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천시가 앞으로 계속 커지면 모르겠지만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하고는 좀 이렇게 가깝게 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호 자체가 많이 커져야 되는데 많이 커지더라도 그 주변에 땅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로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서 메리트로 보자면 100점 만점에 한 20점, 30점 아이고. 정도 점수를 좀 후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긴 시간을 좀 가지고 가는 방법 혹은 좀 긴 시간을 가지고 매매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당장은 좀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네네, 지금 현재 타이밍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 대지 면적이 한 70평대, 적어도 한 50평대 이상은 나와줘야 추가적으로 건물을 졌을 때 건폐율 용적률에 맞춰서 좀 예쁜 건물, 규모가 있는 건물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30평대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작네요. 부시고 다시 지었을 경우에는 건폐율 적용을 좀 받게 되면 건물이 굉장히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특히나 이렇게 읍단위 쪽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작은 평수입니다. 이게 지금 대구광역시 안쪽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서울 경기권에 이렇게 대도시권에 들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가 좀 힘든 이런 구조죠.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권이나 대도시권으로 들어왔을 때 30평대나 40평대의 땅을 갖고 있는 개념으로는 땅에 대한 지분율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시골, 읍단위에서의 30평대, 40평대는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도심권으로 들어왔을 때 건물을 안착시켰을 경우에 메리트도 떨어지는 구조고 시골로 내려갔을 때의 땅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땅의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매도 쪽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메리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보신 조금 후에.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래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허허실실 이런 땅은 부동산이라는 건 팔 때도 허허실실, 살 때도 허허실실. 팔 때 너무 급하게 또 이렇게 팔려고 하면 네.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허허실실 그리고 좀 밉다고 해서 밉게만 보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이 땅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우,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부터 달라고 하는 통에 조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바로 네네.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정보를 좀 정확히 습득을 못한 부분이 네. 있죠. 네. 자, 오늘 상담 내용 좀 어떠셨어요? 예, 그런 같은 동네니까 급하게 돈부터 요구하다 보니까 아이고, 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앞으로는 그래서- 뭐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 확실히 확인하고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그럼 장기적으로 그거를- 보면 네. 이거 제가 개인 지분으로 살 수는 없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아, 그거가 국어를요? 네, 예. 아, 네. 개인적으로는 살 수 없고요. 농루의 옆에 있는 국어는 농업용으로 지자체한테 내가 좀 사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점유나 사용권을 좀 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국어가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사연인데요. 희망 잃지 마시고요.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인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전화 사연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서울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 팰리스 109제곱미터를 거주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다른 수익원이 없어 프라이어 팰리스를 팔고 3억 원대 아파트로 이사가서 주택담보연금을 받으려고 생각 중인데요.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판다면 언제 파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사연 보니까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좋은 걸 갖고 계시네요. 그래요? 네네. 일단은 이거는 처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예. 네네. 지금 파시면 후회를 크게 하십니다. 오.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갖고 가셔야 되고, 예. 주택연금을 받는 부분은 좀 생각을 좀 길게 하셔야 할 부분이요. 현재 기준 가치로 주택연금에 대한 가치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조금 다시 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를 팔고 3억 원대 아파트를 사러 가는 것도 네. 좀 기회비용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사동 프라이어 팰리스 기준으로 해서요. 그 주변 일대가 전부 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새 건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내 주위에 좋은 집들, 좋은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동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플러스 그 안쪽에서 또 오래된 집들이 부서지고 새로 지어지는, 그래서 강동 뿐만이 아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송파, 잠실, 그 안쪽으로 또 들어가면 대치, 또 이렇게 압구정, 또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강진구 일대가 또 재건축이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거 파시면 안 됩니다. 어이구. 네. 근데 네네. 다른 지금 수익원이 없어서 지금 매도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수익원을 좀 찾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팔고 당장에 월세 받는 구조로 갔을 경우에 월세는 한 달에 뭐 많이 받아야 100만 원 이짝저짝이겠죠. 네. 많게는 뭐 1년에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받는다고 치지만 이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을 월세 받는 그 이상을 호가를 뛰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절대 파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단호하게 우리 전문가가 지금은 절대 팔면 안 된다.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한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팔지 말고 잘 보유하시다가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리 산18과 서울 송파구 거여동 258-68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매도를 해야 할지 계속 보유해야 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상담드렸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두 군데 다 지금 구매는 하신 것이죠? 네, 송파구는 투자 목적이었고 네.
청주 거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거기 가서 사를까 하고 샀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자,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져서요. 네네. 예, 매도를 하고 싶은데 음. 그 시기라든가 언제쯤 했으면 좋을까 그런 거 좀 여쭙고 그렇죠. 싶어요. 매도 또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이 타이밍 언제가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저는 거여동은 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여동 네. 우리 어머니가 네. 너무 잘 사신 거고요. 오. 거여동 자체는 거여역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는 위례 네. 신도시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집가 상승 요인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다세대 건물로 쓰셨는데 네. 건물 자체를 하나 다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네, 다 갖고 세를 다 줬는데 이게 워낙 노후한 건물이 돼갖고 네네. 맨날 보수를 해달라고 하도 그래서 아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번거스럽지만 개보수를 좀 해주시면서 건물 자체를 갖고 있으면 이 자체적으로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요. 새로 건물 짓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월세 전세를 조금 덜 받더라도 이 자체를 개보수하면서 계속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숲 우산리 같은 경우는 긴 시간 동안 갖고 있었지만 가격 자체는 많이 안 올랐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획관리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든가 건물을 짓는 거로도 매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네. 여기는 절대 건물이나 이런 걸 짓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이렇게 개발을 압박이나 아니면 땅에 대한 집가 상승 요인들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이 근처에는 그 자체가 좀 약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은 특별히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급하시면 파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급하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많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조금 받아놓고 갖고 계시다 이렇게 파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안 팔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이 나름대로 지금 개발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없다면 긴 시간 동안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땅 자체가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계셔서 팔기에는 좀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많은 도움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네. 저기 거여동 거는요. 네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평수가 좀 작아요. 29평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시가보다 집이 헐었으니까 조금 한 4천만 원 싸게 팔고 네. 그 위쪽으로 바로 그 신도시에 붙은 쪽에 78평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걸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그러는데 누가요? 부동산에서요. 아, 연락이 오는구나. 예. 이렇게 보십시오. 차라리 어머니 이 자체를 팔고 하나를 더 사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되거든요. 네? 기회비용이라는 게 예, 부동산 기회비용이요. 보비 나가야죠, 양도세 나가야죠, 취득세 들어가야 되죠. 그동안 냈던 보유세 또 산정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걸 갖고 계시고 내수 거, 우산리 거를 좀 일부 대출을 받으신 다음에 전월세를 좀 끼고 옆에 걸 오히려 사는 게 오히려 현명하실 것 같고요. 팔지 않는 부분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중과세가 나온다라고 좀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걱정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거에 대한 부분에서 중과를 내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많이 내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를 더 장만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전문가의 상담 받으셨는데요.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상담 조언 참고하셔서 올바른 선택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 백봉리 1163, 1164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191-4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매도 시기와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네. 네, 매도 시기와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매도하시려는 이유 있으실까요? 현금이 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러셔서 그 네. 땅이 네. 옆에가 아스콘 공장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농사 짓기가 좀 깨름직해서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자, 그럼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두 가지를 하셨는데 일단은 예. 천안시 서북구 쌍문동, 쌍용동 예.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이 있는데요. 예. 네네.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예? 다가구 주택. 이게 전체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예. 호실을 갖고 계십니까? 전체를 갖고 있는데요. 전체를 갖고 계세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천안 자체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복명역이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주변에 지금 월급 즉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건물 자체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향후 전월세 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위치의 건물을 갖고 계셔서 향후 쭉 갖고 가시는 쪽으로 현명하게 좀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백봉리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는 투자 자체도 긴 안목으로 좀 해야 되고요. 용인 네.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네. 용인에서도 처인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크면서도 이쪽 끝에 쪽에 경기도권 쪽에서도 이렇게 충청북도 쪽으로 빠지는 이런 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발전 기조로 봤을 때 땅값 집가 상승 요인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옆에 이렇게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 있다 보니까 농사 짓기도 좀 굉장히 불편함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요, 어떤 이 지역에 들어와서 물류나 아니면 공장 또 바로 옆에 또 공장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임대 주는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물건을 판다라고 내놨을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장에 이어서 공장이 더 이루어진다든가 물류 창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값어치 상승을 충분히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긴 안목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들 들어보고요. 해결책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 밖에도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와 만나서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요, 원부동산 개발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대표님, 당부의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왔었죠. 네. 시청자님들이 안다고 동네뿐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땅을 샀던 부분. 그다음에 땅값이 지금 상승 요인이 굉장히 있는데 파시려고 하시는 부분들 이런 네. 부분이 있죠. 그래서 팔고 사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정보를 좀 파악을 하고 팔던가 사던가 이게 중요하다. 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가가 있는 거죠. 네, 세미나도 많이 오가시면서 정확한 정보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